아니, 정말 큰맘 먹고 기대를 품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좋은 일보다는 좀 마음 불편한 일이 더 많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이랑 다르게 가족들 사이에 괜히 날이 서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좀 혹하는 제안인데 어딘가 미심쩍고. 네. 어쩌면 그게 바로 그 공간이 보내는 좀 심상치 않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예로부터 우리 삶의 기륭화복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바로 그 주예를 함께 탐구하는 풍수학당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사하고 나서 겪게 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징후들.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그런 하늘의 경고랄까요?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살펴볼 징후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상치 못한 관계의 균열. 분명 이사 오기 전까진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 부부나 가족인데 새 집에 딱 들어선 이후로 이상하게 작을 마찰이 자꾸 생기고 예전 같지 않게 서로에게 좀 가시돋친 말이 오가고 그런 경우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걸 그냥 환경 바뀌어서 스트레스 받나 이렇게만 보기에는요. 골이 너무 깊어요. 관계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공간의 기운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나 환경 변화 스트레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가진 기운이 사람의 감정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옛성현 말씀에도 있잖아요. 군자 무본 본리비 도생.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을 바로 세우는 데 힘쓰고 그 근본이 서야 길이 열린다. 이런 뜻인데 가정의 화목함 이게 삶의 근간인데 이게 흔들린다는 건 뿌리가 지금 좀 어지럽다. 이런 신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중요해요.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첫걸음인 셈이죠. 우리 몸 아프면 통증으로 심어 보내잖아요.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도 어쩌면 더 큰 문제로 가기 전에 잠깐 돌아봐 하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병으로 감각을 잃은 분들은 상처가 덧나도 아픔을 못 느껴서 더 위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한 감정이라는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중요한 징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듣고 보니 정말 이거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이사라는 큰 변화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 그게 사람 사이 감정에까지 그렇게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사 후에 배우자 태도가 갑자기 확 돌변했다거나 아이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불안해하고 다툼이 잦아졌다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정말요? 네. 처음엔 다들 아유 낯선 환경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집안 기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공간의 조화가 트이면 사람 마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징후. 이것도 참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구원자처럼 나타나는 수상한 접근입니다. 구원자 같은데 수상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세터전에서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꼭 이럴 때 나타나요. 마치 내 인생의 그 꽉 막힌 부분을 확 뚫어줄 것처럼 아주 파격적이고 달콤한 제안을 들고 다가오는 그런 인연이 생기는 경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갑자기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 같이 동업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개인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관계를 막 좁히려고 드는 사람. 그런 경우가 해당되죠. 뭔가 너무 좋으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냉철해야 합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너무 완벽한 조건을 제시한다. 지나치게 달콤한 말로 접근한다. 이건 순수한 호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해요. 그쵸.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호의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이걸 차분히 숙고하는 시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것을 탐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와, 무서운데요? 이게 아주 교묘한 사기 수법하고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뭐 사소한 약속 같은 거 잘 지키고 작은 도움 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믿게 만드는 거. 그러다 경계심이 좀 허물어졌다 싶을 때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큰 걸 요구하거나 해를 끼치고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뒤에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가정 전체를 막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목격됩니다.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마음이 좀 들뜨거나 반대로 불안정한 그런 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 아, 이거 좋은 기회인가 보다 하고 섣불리 손 내밀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의도를 가진 접근을 어떻게 좀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말씀이신가요? 네, 조급하게 마음을 주거나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진실된 관계나 제안이라면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살펴볼 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긴 정말 좋은 거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배우자나 믿을 만한 가족하고 충분히 상의하세요.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에요, 상대방이 비정상적으로 막 결정을 재촉한다거나 뭔가 검증할 시간을 안 주고 조급하게 군다. 그거야말로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다가온 인연이 진짜 귀인인지 아니면 내 것을 노리고 접근한 흉한 기운인지 이걸 꿰뚫어보는 안목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물리적인 현상인데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의 심각한 누수 문제입니다. 누수요? 아, 물 새는 거요. 네. 물론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뭐 작은 물샘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거나 아니면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그냥 아이고 설비 문제네 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리를 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령 수리를 마쳤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심각한 누수를 겪었던 집은 이미 그 공간에 좀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의 윗부분, 그러니까 천장이나 벽 높은 곳에서 물이 새는 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특히 정신적인 안정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위에서 물이 새는 게 특히 안 좋군요. 그렇죠.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좀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냥 옛날 믿음 아닌가요, 그건? 이게 그저 오래된 믿음만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여러 집의 기운을 살피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유독 심한 누수가 있었던 공간, 그리고 그곳에 사는 가족 구성원의 어떤 특정 건강 문제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특히 뭐 이유 없이 잔병치레가 잦다거나 특정 질환이 잘 낫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집안에 없이 누수가 있진 않은지 이걸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보내는 경고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라는 거죠. 와, 누수 문제가 그냥 불편한 걸 넘어서 건강하고 직결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은 뭐 수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에요. 혹시 건강 문제 말고 다른 측면, 예를 들면 뭐 재물운 같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에요. 아, 그렇군요.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물, 수라는 게 재물, 즉 부의 흐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안에서 물이 자꾸만 새어나간다. 이건 애써 모은 재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줄줄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 돈이 새는 거네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심각하고 반복적인 누수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금전적인 안정을 해치는 아주 좋지 않은 징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태길의 중요성도 궁금해지네요. 아, 네. 태길. 아주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좋은 집, 그러니까 좋은 공간 찾는 데만 막 온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명당이다 뭐 이런 거요. 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의 기운. 즉, 이사하는 날짜를 신중하게 고르는 태길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태길이란 건요. 좋은 기운을 가진 공간에 들어갈 때
그 시간대 역시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때를 딱 맞춰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배, 그러니까 집을 마련했다고 쳐요. 그런데 첫 항해를 시작하는 날, 즉 이사 날짜가 막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대는 날이라면 아, 그럼 뭐 바로 뒤집히거나 위험하겠죠? 그렇죠. 출항과 동시에 전복될 위험이 크겠죠. 택일은 바로 이 첫 출항의 날씨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시작하는 시간의 기운이 순조로워야 앞으로의 여중도 평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와,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 택일의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게요. 주로 이사 초기에 대략 서너 달에서 길게는 한 67달 정도 그때 비교적 강하게 작용해요. 아,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택일의 영향력보다는 그 집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땅의 기운이나 구조적인 특징, 즉 배 자체의 성능과 상태가 항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시작은 택일이 중요하지만 결국엔 집 자체가 가진 힘이 더 중요해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좋은 날짜 골라서 이사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터의 기운이 갑자기 막 좋은 기운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 이번 시험 꼭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특정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택이란 순조로운 시작을 위한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아이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최고의 길일로 태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꼭 합격하게 해달라. 아주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아, 부모님 마음은 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렸죠. 태길은 이사 과정에서 시간적인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방편이지 좋은 날짜 하루 잘 잡았다고 해서 타고난 운명이나 집터의 기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녀분의 학업 성취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에 맞는 환경과 기운을 가진 집을 고르고 내부를 조화롭게 꾸미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은 계속 그래도 이왕이면 공부 잘 되는 최고의 날짜로 이 말씀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네요. 네, 이렇게 운이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리, 즉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길룡하복을 만드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좀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스템을 알아야 제대로 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이죠. 아, 그렇군요. 택일은 정말 첫 단추를 잘 꿰는 의미가 크고 그 이후의 삶은 결국 그 집이 가진 본연의 기운과 또 사람의 노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사정상 택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날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요. 혹시 나중에라도 그 초기에 좀 불안정한 기운을 조금이나마 다스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기운을 안정시키고 보완하는 방편은 있습니다. 만약 이사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없는 불안이나 마음의 불안함, 혹은 누수 같은 문제가 계속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 이러면요, 우선 임시 방편으로 검은색 계열의 수정, 예를 들면 흑요석이나 검은 벽옥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것을 현관 입구나 좀 문제가 느껴지는 공간에 두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좀 차단하고 내부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 이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검은색 수정이요? 또는 맑고 투명한 백수정, 이걸 거실 중앙이나 가족들이 자주 함께하는 공간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백수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백수정은 공간에 좀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요. 머릿속의 혼란스러움을 가라앉혀서 마음의 평정과 명료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군요. 네, 물론 이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안의 기운을 잠시나마 조화롭게 만들고 또 사시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당장 이사를 다시 가거나 큰 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맑은 기운을 가진 작은 소품 하나가 주는 마음의 위안, 또 공간의 변화가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집 거실에 맑은 백수정 하나 놓아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요, 이사 후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경험,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징후를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귀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서 서로에게 정말 큰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밀한 소통이나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해 다른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시면 따뜻한 공감과 생각지 못한 조언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 풍수학당 채널의 멤버십 회원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조언을 접하실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삶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이어가는데 정말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저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하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커다란 격려가 되고요. 또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공간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섭니다. 그곳은 우리의 삶과 운명, 또 가족의 안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터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사 후의 여러 징후설, 결코 사소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항상 주변의 미묘한 기운 변화에 귀 기울이시고 더 현명하게 공간을 선택하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정말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지혜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르침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귀 기울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안에 무심코 놓아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요. 우리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지 혹은 열어주고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